안녕하십니까. 온몸판모 성형외과 홍교섭입니다. 이번에는 콧볼 축소 흉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. 네, 그러니까요. 사실 되게 안타까워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속상합니다. 왜냐면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, 우리가 의학이 외국에서 들어왔잖아요. 그래서 백인들은 피부도 얇고 흉터가 잘 안 남아요. 이 사진 한번 보세요. 이 사진. 자,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. 자, 이분이 이게 가장 대표적인 콧볼 축소 수술 후에 생긴 흉터예요. 자, 보시면 여기 이게 흉터입니다. 이게. 그리고 이 아래 이 선은 원래 갖고 있던 주름이에요. 자, 교과서에 미국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, 이 원래 있는 주름보다 1 내지 2mm 상방의 절개를 해라,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냥 그거는 백인들이 우리처럼 이렇게,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환자분들 얼마나 까다로워요. 이렇게 까다롭지 않은 그냥 순한, 그 사람들은 그냥 의사 선생님들 말을 하면 다 믿어요. 그냥. 그리고 그냥 그래서 흉터가 남아도 당연하게 그냥 생각을 하는데, 우리처럼 흉터 조금만 남아도 굉장히 예민한 환자분들한테 이거 굉장히 보기 싫어요. 한번 보세요. 얼마나 보기 싫은데요. 즉 그냥 교과서에 있는 말 그대로 1 내지 2mm 상방의 절개를 하면, 보시면 원래 주름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위에 또 하나 이렇게 절개선을 만들어 놨잖아요. 두 개가 이중성이 생겨서 흉터가 되고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. 특히 우리 동양인들은, 이분도 보시다시피 모공 크잖아요. 저처럼 지성이 피부들이 많아요. 모공 때문에도 거기에 실밥 자국이 나오면 모공이 더 커져가지고 굉장히 보기 싫은데, 절개 위치가 서양인의 위치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사실은 아주 쉽게 말하면 경험이 부족한 거죠. 자, 그래서 저희 병원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. 그거는 그냥 서양인 기준이고, 우리는 한국인에 맞게 수술을 해야 돼요. 자, 보세요.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한 수술 자국입니다. 보세요. 이게 수술 후 3주째, 저희 병원의 수술 후 3주째 자국이에요. 보시면 이분은 굉장히 콧날개를 올리기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위에까지 절개를 했어요. 이렇게. 그런데 이 절개가 주름하고 똑같은 위치에 저는 합니다. 사실 오늘 이 영상 본 우리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 계시면 땡잡으면 이거 절대 교과서에서 안 가르쳐줘요. 제 노하우를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그 주름 위치에 절개를 하게 되면 되게 두렵기도 하거든요. 오히려 주름이 더 깊어져가지고 흉터가 더 깊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교과서적으로 그냥 위에하게 되는데, 사실 그렇지 않아요. 이 환자분처럼 주름 위치에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절개 위치도 있지만 사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. 절개하는 깊이가 굉장히 중요해요. 절개하는 깊이. 사실은 그거는 그냥 나중에 학회에서 공부하면서 배우세요.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고, 왜냐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피부가 있고 피하층이 있고 스마스가 있고 또 스마스 아래층이 있고 점막층이 있는데, 자, 어느 깊이까지 절개를 해야 되느냐, 이거는 환자마다 그 크기, 두께, 그 다음에 올리는 정도 따라 다르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깊이가 중요하고, 그 다음에 또 하나, 절개 깊이만이 아니라 절개하고 나서 봉합하는 그 위치, 봉합하는 위치가 따로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세 가지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데, 이게 합쳐져야만,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분 3주니까 빨갛죠? 빨간데, 자, 보세요. 자,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. 이분은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하고, 이제 콧날개 축소, 그러니까 콧볼 축소를 했는데 별로 안 잘하셔가지고,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보시면 콧볼 축소한 흉터가 여기에 있고요. 그 다음에 콧볼이 이렇게 두꺼워요. 콧날개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콧날개 다이어트하고 축소 재수술을 하러 온 분인데, 이분도 보면 여기에 이렇게 흉터가 있잖아요. 그런데 이분, 자, 수술 후 한 달이에요. 진짜 이분은 한 달이에요.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분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수술 저러 보였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이렇게까지 한 달째 이렇게 안 보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. 보통은 한 5, 6개월 지나야지 안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모공이 큰 사람들은 그 레이저 같은 거 많이 해야 돼요. 레이저 해야만 좀 많이 안 보이는데, 어쨌거나 이분은 수술 한 달인데 거의 안 보이잖아요. 이게 지금 수술 전이고요. 수술 후에요. 보시다시피 콧날개도 작아졌고요. 콧날개 축소술 했고 두께도 얇아졌어요. 콧날개 다이어트까지
콧날개 축소할 때 절개선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여기에 절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거의 안 남잖아요. 미국 책에 있는, 영어 책에 있는 것처럼 주름의 1 내지 2 상방이 아니라 주름선을 해야 된다. 오늘 콧날개 축소 수술하시는 선생님들 땡 잡으신 거예요. 깊이, 그 다음에 절개 봉합할 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게 해서 제대로만 수술을 해주면 거의 안 남을 수 있고요. 맨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, 자, 이 경우처럼 이렇게 이중으로 남아있는 것도 교전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콧볼 축소하고 나서 흉터 생겨서 고민이신 분들 오시면 콧볼 축소 흉터뿐만 아니라 크기도 더 줄여줄 수 있고 형태도 더 이쁘게 교정이 가능합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지금까지 온면평성형외과 황기석이었습니다.